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직원이 생각했던 그림은 호랑이를 그리는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결제를 따라다니면서 결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다 보면은 호랑이는 간 곳이 없고 고양이 하나 그려도 잘 그릴 때가 있는 때가 많습니다. 당초에 기대했던 목표나 모양의 그림은 없어지고 기형적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효율성이 없습니다. 책임성이 어떻습니까? 괴충구조에 다 결제를 했지 않습니까? 국장도 결제하고 실장도 결제하고 차관도 결제하고 장관이 최종 결제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똑같이 결제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상황에 맞게 네가 책임져라 하면 국장이 책임지고 조금 경하면 과장이 책임지고 필요하면 1급이 책임집니다. 그게 공무원 행태의 책임에 대한 공무원 행태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형태 중에서 이러한 계급제 선호에 이런 행태가 가장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급제, 그 다음에 계급제에 대칭되는 개념이 팀제입니다. 즉 수평적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을 한번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항상 최선이고 이게 최악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특색은 있을 수 있지만은 역할 분담을 잘하고 성과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직의 형태는 결국 팀제다 하는 것을 계급제와 비교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조직의 구조는 어떤가요? 계급제는 수직 조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줄이 존재합니다. 실, 국, 과, 계. 옛날에는 계까지 존재했습니다. 팀제는 수평적 조직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의 내용을 100이라고 보면 100을 몇 개로 나눌 것이냐 균등하게, 그러면 팀을 몇 개 만들 것이냐를 생각하고 50개 정도의 팀을 만든다 그러면 그걸 50개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또 업무의 규모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구분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분된 업무를 독립 단위로 해서 책임자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 책임자가 누군가요? 팀제입니다. 팀장입니다. 우리는 국이라는 것, 과라는 것, 업무를 주고 거기에 과장과 그걸로 나눠주지만은 그것에 대한 책임자가 과장이냐 국장이냐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실장이 또 존재합니다. 그러나 팀제의 경우에는 1차적인 모든 책임은 일을 할 거냐, 어떻게 갈 거냐, 결과를 어떻게 만들 거냐, 책임을 1차적으로 누가 지느냐는 팀장이 다 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팀장 위에는 장차관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총괄할 수 있고 역할 분담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본부장입니다. 그게 그 위에 중간 계층으로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바로 실국과가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실국과 3명이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선에서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모든 책임의 1차적 책임은 팀장이고 그것을 조정해주는 지원자로서의 책임은 본부장이 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팀제입니다. 본부제입니다. 그것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하는 형태는 바로 과장이나 국장이나 계장, 지금 사무관은 바로 종속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가 아닙니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원칙대로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팀장이 또는 개인도 다 독립 변수입니다. 팀장이 맡은 업무가 10개면은 이 10개를 나눠서 2개씩 나눠서 5개를 나눴다 그러면 이 5명이
똑같이 업무를 균등하게 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관한 그 담당자가 혼자 연구하고 일을 찾고 만들고 그러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개인별로 업무가 독립된 업무가 존재하고 내 업무가 존재하고 동시에 팀장이 그 전체적인 책임을 팀으로서 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급제는 그게 안 되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단위는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져야 되는 게 계급제고 바로 팀제의 경우에는 해당 팀원과 팀장이 1차적인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직급의 한 직급입니다. 국장은 이사관이 대부분 원칙이고 1급은 실장은 1급입니다. 과장은 서기관 또는 부의사관입니다. 나머지는 사무관입니다. 나머지는 주무관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팀제의 경우에는 바로 수평적으로 다 갈라놨기 때문에 팀장의 경우에는 사무관, 서기관이 될 수 있고 부의사관도 될 수 있고 이사관도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사무관이 유능하면 사무관이 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계급제 현실에서 좀 어렵지만은 원칙적으로 그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부의사관이나 이사관이나 1급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 본부장 또는 팀장을 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직위의 다직급이 할 수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다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인재 선발은 어떻게 됩니까? 계급제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계급과 연공 서열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걔는 몇 년 됐지? 몇 년도에 입사했지를 먼저 따집니다. 근데 먼저 들어온 사람이 승진 먼저 하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고 하면은 인사 제도가 필요한가요? 그냥 아무나 사무관 하나 앉아 있어서 들어온 순서대로 명부 작성하고 그 순서대로 인사를 하면 됩니다. 그게 필요한가요? 먼저 들어왔지만은 일의 효율이 늦고 먼저 들어왔지만은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뒤에 들어왔지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업무의 특성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맡아야 성공적으로 그 일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팀제입니다. 그래서 팀제는 전문성과 능력 중심으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인사를 해주는, 배치를 해주는,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팀제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성과 중심의 경영을 해야 되겠고 성과를 최우선을 중시하고 효율을 중시한다면은 계급제가 아닌 팀제, 자율과 창의와 책임성이 확보되어 있는 조직으로 가는 것이 바로 팀제다. 이 공무원 조직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일제시대에 중시하던 국가 체제가 아니라 수평적 조직인 팀제로 명실상부한 팀제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계급을 먹고 삽니까? 계급이 아닙니다. 이제 호봉이나 계급이 없는 사회가 돼야 되죠. 똑같은 여건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일 중심의 사회가 돼야 됩니다. 들어왔을 때 몇 년도에 들어왔느냐를 더 중시하고 계급을 더 중시하고 그래서 계급 서열별로 서 있고 그 들어온 연도별로 인사를 실행하는 연공 서열 중심의 인사를 하는 조직은 성과 중심의 경영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간 기업과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과 정부 간의 격차가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은 성과와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아직도
민간 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 짐이 되고 있고 규제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 기업보다도 먼저 변하는 정부, 공기업, 그리고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채택하는 정부와 공기업. 그래서 민간이 이제는 정부로부터 그런 경영에 대해서, 혁신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정부로 변해야만 국민들이, 또 기업이 정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두 바뀌어야 된다 하는 점을 무슨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과 중심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과 중심 경영에 적합하게 조직이 바뀌어야 됩니다. 조직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비전과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 체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조직이라는 것은 성과 중심,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잘하는 조직 체계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단위 조직별로, 개인별로 명확한 미션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단위 조직별로, 개인별로 미션이 주고 목표가 부여되면은 그 부여된 미션과 목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 평가가 용이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성과 중심 조직에 있어서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과 중심 경영에 적합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조직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과 관리가 안 하고 성과를 내지 않아도 좋다? 그냥 A형 중심의 행정을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 조직 형태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야 되겠고 성과 중심의 경영을 해야 되겠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단위 조직별, 개인별 명확한 임무와 목표가 배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단위 목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냐?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맞는 조직이 앞서 설명드렸던 계급제 조직과 수평적 형태인 팀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조직이 여러분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팀제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조직은 계급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외정 때부터 오던 국가체제, 그리고 군에서 나와 있는 군대식 조직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직은 그냥 놔두고 성과관리가 불가능한 형태의 조직은 놔두고 성과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과관리가 진정으로 되겠습니까? 성과를 냈는데 결과를 놓고 성과를 어떤 식으로 배분해 주겠습니까? 국장한테 배부합니까? 과장한테 배분합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수평적으로 갈라놨어야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 조직의 기본적 형태는 결국 바로 이 세 가지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고 성과 중심의 조직의 형태를 검토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바로 팀제 중심의 수평적 조직으로 가는 것이 성과 관리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팀제와 계급제를 비교했듯이 이제 자율과
경쟁과 책임성이 확보된 조직이 결국 팀제이고 그 팀제를 바탕으로 바로 팀 업무에 적합한 인정을 팀장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조직 형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성과 중심 조직의 기본적인 형태를 말씀드리고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